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 한 명이 발견됐던 울산 이송요양병원의 손덕현 원장님인데요.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되는데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손덕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 얘기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그 이손 요양병원을 또 실제 맡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병상이 네.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병상은 지금 42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2월 말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398명의 입원 환자가 계셨습니다. 2월 말에 직원이 한 명 확진이 판정이 되는데 다른 환자나 다른 직원이 같이 접촉돼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군요. 예. 저희 작업치료사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알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를 시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접촉자라든지 또는 노출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팀이 나와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출자나 그다음에 접촉자에 대해서는 격리, 그다음 자가 격리나 또는 격리 병실로 해서 2주간 검사를 하면서 관찰을 하였고, 예. 그래서 그 상황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 이후에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가장 취약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앞서 백순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실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오늘 발표에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자를 두거나 발열 체크,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유증상자의 환자들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구 지역에서 이제 집단 발생이 되면서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에서 다시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아마 조금 미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조금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 규제 위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생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예.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체계나 안 그러면 관리를 잘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조금은 허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번에 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에 대한 부분들 조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규제 위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안타까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예. 저희가 의심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이제 기침이나 발열 이런 부분인데 요양병원에 앞서 2월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400명 가까운 환자분들이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폐렴 환자도 많이 계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의심 증상이 사실 요양병원에는 있는 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특히 이제 입원 환자 중에서 발열이 있거나 폐렴 의심이 되고 예.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폐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는 우리가 병원에서 사실은 이 진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응급실이나 또는 선별검사소 쪽을 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응급실로 갈 수도 없고 또 선별검사소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검사가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키트를 제공해 주면은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확진자가 좀 많이 늘 때는 사실은 요양병원 안에 어떻게 보면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군요. 그랬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가기도 힘들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선별 검사소 가면 바로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기다려야 되고 또 이동하는 부분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3월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사를 우리가 자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열이 있거나 또는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검사를 해서 바로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됐다고 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의사분들도 계시고 또 요양보호사분도 많이 계시는데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외부 네. 지역사에서 이분들이 감염이 됐다가 와서 면역력이 예. 약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예, 위험성이 많은 거죠. 여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가장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내부에서 발생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로 감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출근하는 어떤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하지만 사실 퇴근하고 나서의 그 관리는 우리가 100% 할 수는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환자 그러게는 이 좀 위험적에 간다든지 또는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자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근할 때는 반드시 발열 검사나 또는 근무 중에 있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문제가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는 병원에 오는 것이 보다는 차라리 쉬면서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서는 출근하라고 이렇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지금 이제 마스크 같은 부분도요. 예, 지금 예. 공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인에 한해서 일주일에 2장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중국인 간병사들이 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감염이 됐다면 다른 환자, 많은 분들이 다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고 요양병원의 특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각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제공을 해왔는데 예. 지금 이제 마스크 대란으로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병원에 공급되는 이 공적 물량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오부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은 이분들은 중국 우리가 교포되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는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되어서 이번에 공적 배분에도 우리 간병사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저희 협회 차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받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마 예.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간병사를 안 쓸 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만일에 요양병원에 확진자 한 분, 환자분 확진장이 나오셨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격리하고 그 병실에 같이 있던 분들을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하고 이런 계획들은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역학조사팀이 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노출자라든지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역학조사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요양병원이 가장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고 여러 명이 한 곳에 계신 곳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사실 요양병원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특히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그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양병원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당국 발표가 나오면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힘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은 아무 지원 없이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우선 지원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런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덕현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